앞에도 물리를 찍고 와서. 자, BTB 용액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슨 용액으로 기억하라 했는지 기억납니까? 바나나. 그렇지, 바나나 용액이에요. 바나나. 그럼 바나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염기성부터 산성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성일 때 BTB 용액을 푸른색으로 만들고요. 산성이 되어가면서 노란색이 되어가죠. 노란색 또는 황색이라고 표현합니다. 황색. BTB 용액이 중성일 때 뭔 색깔이에요? 중성일 때. 중성을 만났을 때. 초록. 그렇죠. 초록색. BTB의 원래 색깔은 초록색인데 염기성일 때는 어려지는 거고요. 산성은 늙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억했죠? 세 번째. 이 페돌프 탈레인 용액이 있어요. 페돌프 탈레인 용액이죠. 선생님이 페돌프 탈레인은 원래 무슨 색깔이냐라고 했을 때 기억법이 있었죠. 뭡니까? 여기 있네요. 원래는 레인색입니다. 투명한 색이에요. 투명한 색. 근데 레인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죠. 산성 레인과 염기성 레인이 있었죠. 레인이 뭐야? 산성비와 염기성비.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염기성비가 더 위험해요. 산성비는 머리만 빠지지만 염기성비는 두피를 녹여버리죠. 단백질을 녹여버리니까. 그래서 피가 줄줄줄줄 쏟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산성 레인, 페놀탈레인이 산성을 만났을 때는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무색이에요. 머리만 빠집니다. 하지만 염기성을 만났을 때 무슨 색으로 바뀐다?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붉은색. 요거 정리했었죠? 그림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기억나죠? 오늘은 네 번째를 할 건데 뭐냐? 메틸 오렌지라는 용액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6학년 과정에서는 이거 메틸 오렌지라는 말이 빠져 있었는데 이것도 좀 알고 있읍시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면 양배추 지시약이에요. 이 양배추 지시약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6학년 과정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양배추 지시약. 먼저 메틸 오렌지는 오렌지 하나를 그릴게요. 잘 그렸네요. 아, 뭐야. 잘 그렸다. 오렌지입니다. 웃겨? 오렌지 같지 않아? 오렌지를 내가 손으로 막 까요. 많이 먹습니다. 첫 번째. 메틸 오렌지를 많이 먹어. 오렌지는 너무 씁니다. 그죠? 봐요. 신맛이 뭐냐면 산성이에요. 산성의 특징이 신맛이었잖아. 그래서 메틸 오렌지가 신맛이 날 경우와 그냥 달콤한 맛이 날 경우에, 물론 달콤함은 신맛의 반대말인데 원래는 쓴맛입니다만 그냥 신맛이 아닌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염기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너무 신 오렌지를 먹었을 때와 그렇지 않고 맛있는 오렌지를 먹었을 경우 두 개 생각하면 돼요. 너무 신 오렌지는 산성을 만났을 때, 누가? 메틸 오렌지가 산성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오렌지를 먹습니다. 맛있겠다. 까서 또 뭔데? 너무 셔. 얼굴이 빨개집니다. 셔. 그래서 산성을 만났을 때 붉은색을 맡아요. 너무 셔. 너무 셔. 이 느낌이에요. 너무 셔. 너무 신맛을 만났을 때 붉은색입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 맛있네? 계속 먹습니다. 손 보면은 손을 까는 손도 노래지고 입도 노래집니다. 그래서 노란색.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이 메틸 오렌지는 산성을 만나면 신맛이야. 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붉은색이 딱 되는 게 아니라 붉은색 계통으로 갑니다. 염기성을 만났을 때는 노란색 계통으로 가요. 노란색 계통으로. 암기할 수 있겠죠? 오렌지를 맛있는 오렌지를 먹었을 경우와 너무 신 오렌지를 먹었을 경우로 기억합니다. 이건 그럼 양배추? 양배추의 그림은 잠깐 보여줄게. 양배추는 여기 보면 지시약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양배추를 이렇게 하겠죠? 양배추가 원래 뭔 색깔이야? 보라색 비슷한 거죠? 이 양배추 하얀색 양배추가 아니라 약간 배추요. 양배추는 이런 색깔을 떼요. 양배추를 이렇게 가위로 잘게 잔 후에 얘를 물에다 넣고서 가열합니다. 그럼 양배추에 있는 색소가 빠져나오겠죠? 색소 빠져나와요. 그래서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 원래는 이런 보라색 계통의 그런 녀석인데, 그러니까 중성일 때는 약간 보라색 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배추의 색깔 약간 보라색 계통인데, 이 녀석이 산성을 만나면 어느 쪽에 가까워지냐? 붉은색 계열로 가까워져요. 붉은색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산성을 만나면. 염기성을 만나면 이 녀석은 초록색 계통, 푸른색 계통으로 갑니다. 자, 붉은색 계통과 푸른색 계통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해요. 이 표를 잠깐 봐요. 이 표를 보면은 원래 중성일 때는 가운데 보라색 정도 되는데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염기성을 만나면 푸른색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푸른색 쪽의 끝에는 약간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푸른색 계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이쪽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계통이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계통, 붉은색 계통, 푸른색 계통. 그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계통이라는 뜻은.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실험으로 이제 알아낸 값이긴 한데, 보라색이 왜 붉은색이 되고 푸른색이 되냐? 양배추 먹어봤어요? 양배추. 이거는 따로 암기법은 만들지 않았는데 양배추가 원래 보라색이라서 약간 붉은색 계통이죠. 원래 약간 붉은색 계통인데 산성과 만나면 좀 더 붉은색이 좀 더 강해진다 생각하면 되고요. 염기성 만나면 반대쪽 이쪽 그러니까 잎 색깔, 양배추의 원래 잎 색깔 정도 푸른색 계통 또는 초록색 계통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양배추 지시약에 대한 암기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 지시약을 좀 살펴봤어요. 지시약. 양배추 지시약 말고도 우리가 또 다른 지시약들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어떤 걸 사용하냐면 장미꽃 지시약, 그다음에 나팔꽃 지시약, 봉숭아꽃 지시약, 할미꽃 지시약, 포도 지시약, 달개비꽃 지시약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꽃잎들 있죠? 꽃잎들이나 포도이죠. 포도 그 껍데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시약을 만들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색소들 있죠. 색소들을 이용해서 그 색소들은 산성, 염기성과 만나면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 수 있는 지시약들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물론 각각이 다 대부분이 이거와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꽃잎으로 만든 양배추 지시약을 포함해서 꽃잎과 같은 꽃잎이나 또는 과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모든 지시약들은 전부 다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 계통을 보였고요. 염기성을 만나면 전부 다 푸른색 계통을 보여요. 다 똑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이다 생각하면 돼요. 공통적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정리할 거냐? 밑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이거 보면은 산성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을 좀 얘기할 건데
산성용액의 성질을 좀 먼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성질로 우리 했었나? 신맛이 난다라는 걸 했었죠. 신맛이 난다는 성질을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질 여기다가 내가 산성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산성용액을 떨어뜨리면 여기서 어떤 기체가 발생해요.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의 종류가 뭐냐면 CO2입니다. CO2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개 껍데기하고 달걀 껍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산성과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하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이 뭐냐면 화학에서는 탄산칼슘이라고 해요. 탄산칼슘이라고 합니다. 탄산칼슘. 칼슘은 우리 뼈에 들어있는 거 있죠? 그지? 탄산칼슘. 탄소는 탄소. 이산화탄소의 C 있죠? 탄소고 산소, 산소, 칼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성과 만나면 이런 기체, CO2라는 기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게 산성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철, 또는 뭐 마그네슘, 철이나 마그네슘과 또 산성용액이 만납니다. 산성용액이 만나면 또 기체가 발생을 해요. 이 기체는 종류가 뭐냐면 수소예요. 수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는 것이 산성용액의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철이 이렇게 있으면 철 여기다가 염산을 뚝뚝뚝 떨어뜨리면 기체가 치 난다는 거야. 기체를 모아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 기체는 뻥 하고 터집니다. 수소 기체는 성질이 뭐냐? 수소 기체 성질은 불씨를 갖다 대면은 펑 하고 터져요. 펑 하고 터집니다. 이산화탄소의 특징이 뭐게요? 이 기체가 이산화탄소인 걸 확인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봐봐. 이산화탄소를 뿌리면 우리 소화기죠, 소화기. 소화기가 이산화탄소 가루예요. 이산화탄소 가루를 뿌리면 불이 꺼지죠. 불을 꺼트립니다. 불을 끈다. 이산화탄소는 불을 끈다라는 성질 하나만 일단 기억하고요. 수소는 불을 갖다 대면 터집니다. 봐봐. 어떤 기체를 모아놨어. 오, 죽었어 하면서 내가 성냥불을 훅 갖다 대니 툭 꺼졌어. 아니, 이 기체는 뭡니까? 이산화탄소죠. 근데 어떤 기체가 있어. 너 어떻게 될까 해서 딱 댔더니만 퍽 터졌어. 수소죠. 이런 식으로 불씨를 갖다 대면 어떤 기체인지 확인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기체들을 확인하는 방법들로 이렇게 불씨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기억을 합시다. 써주면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불씨를 갖다 댄다. 이러한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나중에 나올 때도 소개를 해줄게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수소를 방 안 가득히 모았어. 수소인지 몰라. 야, 이 많은 기체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불씨를 갖다 대볼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날아갑니다. 그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산소만 모여있어도 불을 갖다 대면 확 타버리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산성의 성질들 정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염기성의 성질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염기성. 우리 신맛의 반대말 약간 쓴맛이 난다는 사실과 두 번째 단백질을 녹여요. 이거 우리 알고 있죠? 단백질을 녹인다.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염기성 피가 붉은색 피를 나게 하잖아. 그치?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을 녹여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단백질을 녹인다는 특징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우리 달걀을 식초에 담가 놓으면 달걀 껍데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녹아가지고, 그죠? 녹아가지고 기체가 이제 뽀글뽀글 나오는데 잘 안 보여요.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녹아가지고 부들부들해진다 얘기했었죠? 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간단하게 했고, 이건 안 지우면 왼쪽 거는 끝까지 안 지워야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봐봐. 용액의 용액의 산해색이라고 나와있어요. 산해색이. 센 산이 있고 강한 산이 있고요. 강한 산성, 약한 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산성. 강한 산성 물질이 있고 약한 산성 물질이 있다면, A와 B가 있다면 누가 산의 세기가 센 거예요? 당연히 A가 센 거죠. 그치? A가 산의 세기가 센 건데, 그럼 얼마나 세냐라는 정도를 표시할 때 그 정도를 뭐라 하냐? 산의 세기의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씁시다. 정도. 산의 세기의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산도라고 해요. 산의 세기의 정도. 산도라고 해요. 산도. 산의 세기의 정도는 뭐가 결정하냐? 요 수소가 결정해요. 수소. pH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소의 농도에 따라서 산소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pH라는 뜻이 수소의 농도라는 뜻이에요. 수소의 농도. 수소가 많으면 많이 포함됐을수록 더 산도가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 정리해볼게요. 수소의 농도는 A와 B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응? A가 많겠죠? 수소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이 센 거니까. 그치? 자, 수소의 농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두 개는 정리해주고요. 자, 염기성이 있고요. 중성이 있고요. 산성이 있을 때 우리는 pH라는 산성의 산도를, 염기성도 산성의 정도가 있는 거고요. 산성도 산성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성만 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하면 돼요. 산도라는 건 산성 성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산성 성분이 센 거고, 산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염기성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산성 쪽에 가까워질수록 산성 성분이 세지는 거고, 산도가 약해진다는 거는 염기성이 가까워진다. 산도가 세지면 산성, 산도가 약해지면 염기성. 이됩니까? 산도가 세지면 산성, 약해지면 염기성을 생각하면 돼요. 네. 중성일 때는 pH를 7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중성은 pH 7을 기준으로 하고요. 왜 7인지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염기성에 가까워질수록, 중요합니다. 염기성에 가까워질수록 pH 값이 커져요. 그게 pH 14까지입니다. 그리고 산성에 가까워질수록 pH 값이 작아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액 있죠. 위액은 못도 녹인다는 얘기 했었죠. 못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못을 삼키면 응가로 빠질까? 안 빠져요. 위에서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랬죠. 왜? 못은 쇠니까 쇠와 산성이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하죠. 그치? 그래서 내가 틀을 말 때 그걸 치면 덩 터집니다.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위액은 산성이에요. 위액은 산성인데 산성이니까 pH가 1에 가깝겠죠. 실제로 위액은 pH가 얼마냐? pH가 2 정도입니다. 2. pH 1은 더 센 산성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pH 값이 작을수록 엄청나게 센 산성이다라는 거고요. pH 값이 커. 와, 14. pH가 크니까 얘는 염기성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기성이구나.
pH2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산도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봐봐. 어떤 용액이 있습니다. A라는 용액이 있어. 용액이니까 비커에 담읍시다. A라는 용액이 비커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녀석이 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 모르겠어. 이 녀석이 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산성과 염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지시학들 사용하면 알겠죠? 그치? 지시학들 사용해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이거 좀 꺼내다가 페놀부탈레인 똥똥똥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으로 변해. 아, 이 자식 염기성이네.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저 지시학들이잖아. 뭔가 지시해준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 지시학이니까. 근데 저런 것들 실험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지시지라는 종이가 있어요. 지시지. 지시지를 pH 시험지라고 합니다. pH 시험지를 대면은 색깔이 변하는데 pH 시험지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게 pH가 몇인지까지 알 수 있어요. 자, pH 지시지를 잠깐 보여줄게요. 이미 초등학교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서 자, 이게 pH 시험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갈색으로 생긴 이 시험지를 쭉 뜯어요. 자른 다음에 용액에다가 푹 담그는 거야. 푹 담궜더니 붉은빛이 나. 그러면 산성입니다. 근데 담궜더니 뭐야 이게? 산성이구나. 어디 있어? 있구나. 초록색 빛이 나. 그럼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그지? 붉은색 빛이면 이제 산성이구나. 그리고 푸른색 빛이면 초록색 빛에 아까우면 염기성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시제는 뭐로 만들었을까? 생각해봐. 저런 걸로 만든 거예요. 양배추 지시약 같은 걸 종이에다 묻혀놓은 겁니다. 미리. 이해됩니까? 이 pH 시험지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지. 그냥 종이에다가 저런 양배추 지시약 같은 것들을 쫙 염색해 놓은 거라 생각하면 되지. 염색해 놓은 거. 그래서 산성에도 되면은 붉은색, 염기성에 되면은 푸른색 계열로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진하게 빨개지는 게 있고요. 여기 볼게요. 진하게 빨개지는 경우와 그다음에 진하게 파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하게 빨간색이 되면은 pH 1입니다. 근데 진하게 파란색이 되면은 pH 11까지 나와요. pH 11까지. 그래서 색깔을 비교해봐서 이게 pH 몇 짜리인지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pH 시험지. 이게 시험지. 이런 개념이에요. 시험지 개념. 그래서 pH 시험지라는 개념이 pH가 몇인지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험지다. 이게 pH 시험지입니다. 알겠죠? 이 용액이 pH 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해봤어. 이 시험지에다가 딱 묻혀봤더니 얘가 원래는 이런 갈색 계통이었는데 묻혀봤더니 앞에가 빨갛게 변했어. 이 자식 몇이다? pH 1짜리구나. 산성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pH 1짜리 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용으로 마지막이고, 이제 문제 풀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할 건데, 생활 속의 산과 연기. 산과 연기를 우리 생활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위산과다. 자, 위산이 뭐 하는 거냐면 위에서 나오는 위액 있죠.
소화액이에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액인데 너무 많이 나와.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산성 성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속이 쓰려요. 속 쓰려. 위산바다의 증상은 속 쓰려. 속 쓰려. 이겁니다. 이럴 때 뭘 먹냐면 제산제라고 하는 걸 먹어요. 제산제. 말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제거한다. 뭐를? 산성을 제거하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산성을 제거하는 약. 산성을 제거한다. 제산제. 제산제는 뭐로 만들까? 바로 염기성으로 만듭니다. 자, 위산은 산성이죠. 산성 성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다가 뭘 부어준다? 염기성 성분을 넣어줍니다. 염기성을 넣어줍니다. 산성 성분이 염기성 때문에 산성 성분이 좀 줄어들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중화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화된다. 중화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화된다. 야, 중화시켜. 산성이 잔뜩 있어. 이거 위험합니다. 염기성 부어서 중화시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중화시킨다는 말은 뭐냐? 중성화된다. 라는 뜻이에요. 중성화된다. 중화라는 말은 중성화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성하고 염기성이 만나면 중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산성과 염기성을 만나게 하면 중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산성이 강할 때는 염기성을 넣어주고요. 너무 염기성이 강하면 산성을 넣어주면 중성으로 변해서 순해지겠죠? 순해지겠죠?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위산바다일 때 제산제를 먹는 것도 이런 중성화되는 걸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생활 속의 얘들이에요. 생선회를 먹는데 비린내 나. 비린내. 이거 어떻게 먹어? 이래요. 이럴 때 여기다가 뭘 뿌려주냐? 레몬즙을 뿌립니다. 혹시 본 적 있죠? 아빠가 회 먹는데 레몬즙을 거기다 뿌리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레몬즙을 뿌린다는 건 아빠가 생선 비린내는 왜 나냐면 생선회에 있는 염기성 물질 때문에 그래요. 염기성 물질이 비린내를 나게 만듭니다. 염기성 물질. 레몬이라는 건 신맛이 나죠. 그럼 뭐겠어요? 산성입니다. 여기다가 산성을 띠는 레몬즙을 부어주게 되면은 둘이 만나서 뭐 됩니까? 중화되는 거예요. 중화되어서 비린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생선 비린내를 없앨 때 레몬즙을 뿌려주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왜 휴 그래? 힘들어? 아니야? 속이 안 들어? 이거 먹어. 제산제 먹어. 제산제. 세 번째입니다. 변기에 때가 꼈어요. 변기에 있는 때들은 무슨 성질을 띨까요? 때에 대해서 얘기해. 때에 대해서. 때. 때는 단백질이죠. 그치? 때는 단백질인 거 기억납니까? 때. 우리가 때를 민다는 건 우리 피부에서 나온 죽은 세포들이 밀려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그 세포들은 뭐로 만들어서 대부분 단백질을 만들죠. 때가 있다는 건 단백질 성분이 묻어있는 겁니다. 오줌을 넣을 때도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 같은 것들이 붙어갖고 이제 오줌때를 만들고 변기에 생긴 때들도 다 이제 몸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성분이 나와서 붙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럼 때를 지우려면 단백질을 녹이는 걸 이제 써야겠죠? 무슨 용액? 염기성이 단백질을 녹이죠. 염기성 용액을 쓰면 됩니다. 염기성 세제, 그래서 변기용 세제가 염기성을 띠는 세제예요. 변기용 세제.
변기용 세제가 바로 염기성을 띠는 용액이기 때문에 단백질 녹입니다. 이럴 때 생활 속에서 염기성을 이용해서 때를 치는구나. 또 많이 쓰는 게 집에서 쓰는 건 뭡니까? 유한낙스 있죠? 유한낙스도 강한 염기성을 떼요. 그래서 모든 때를 잘 지웁니다. 유한낙스 같은 것들은 락스 같은 것들이 염기성 용액이다. 근데 유한낙스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알칼리성이라고 써있어요. 알칼리성이 곧 뭡니까? 염기성을 뜻해요. 염기성을 다른 말로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염기를 물에 녹였을 때를 알칼리라고 하는데 물에 녹여도 염기성이죠. 염기가 있는데 물을 더 부어도 염기잖아. 그치? 염기성을 알칼리성이라고 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밭이 있어요. 밭에다가 이제 작물들을 키울 건데 그 작물들이 잘 크려면은 이 땅은 당연히 그냥 중성일 때 제일 잘 크겠죠. 그지? 산성비가 겁나네요. 산성비 때문에 그죠? 산성비가 막 내려서 우리 밭이 뭐가 될까? 우리 밭이 산성화되었어요. 그럼 밭에 작물을 심어도 잘 클까 안 클까? 잘 안 크겠죠. 그치? 그때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겠어요? 염기성 물질을 부어주면은 중성화 되겠죠. 그치? 중화되겠죠? 그때 염기성 물질로 뭘 사용하느냐? 염기성 물질로서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석회가루. 석회가루를 뿌려주면은 됩니다. 석회가루가 뭐냐면 석회질 물질로 이루어진 가루인데 좀 아까 배웠던 그거예요.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과 산성이 만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기체.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죠?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막 반응이 막 일어난다는 뜻이야. 반응이 막 일어나서 다시 중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중성화된다는 뜻이에요. 중성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산칼슘과 이 산성이 만나서 다시 중성화됩니다. 중화된다. 중화되구나. 중화되면은 같이 다시 중화되게 되면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한 가루, 산성비를 많이 마신 밭에다가 이상한 가루를 막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루가 바로 석회가루입니다. 그래서 다시 밭을 중성화시키는 것들이로 얘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얘들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이 얘들을 잘 기억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산성이 뭔지, 염기성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들으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지? 당연히 그렇겠구나. 우리가 산성, 염기성을 잘 배웠기 때문에 자,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고요. 우리 한 장 넘겨보면 문제가 나와있죠? 자, 거기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쪽지 시험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 있죠? 한번 쭉 풀어봅시다.